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선조 그리고 철강주에 관한 영상입니다. 본 영상은 한국철강협회 철강보 제47권 제7호 통권 548호를 참고해서 제작하였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시장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지난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굉장히 호조세였단 말이죠. 그래서 테이퍼링 이슈가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은 지금 고점 구간에서 아직 오르지도 빠지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고용보고서가 워낙 홈런급으로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많이 환호를 했단 말이죠. 덕분에 채권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장은 다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선호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어쨌든 10년물 금리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특히 어제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금융주가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유가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오펙 플러스가 8월부터 추가 감산 완화 합의를 마쳤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레이트 등 산유량 기준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지금 공급 우위의 시장이어서 해당 이슈 이후에 지금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조선주 이야기로 넘어올 건데요.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올해 5월부터 하락 일변도로 계속해서 조선주가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분기 영업손실 컨센서스가 대폭 확대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이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의 중후판 가격 추이인데요. 후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근데 후판 가격은 배를 만드는 비용의 전체 3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체한테 있어서는 가장 큰 원자재인 거죠. 그래서 이게 결정적이었는데요. 아직 만들고 있는 배들이 실적에 반영되기도 이전인데 후판 가격이 이렇게나 올라버리니까 부담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조선업체들한테 치명적이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걱정들이 좀 지나친 우려다라고 말하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일관적인 시각이라고 해요. 근데 일관적인 시각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자,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장기적인 업황 개선 사이클은 시작이 됐다.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매수,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선가가 개선이 될 거고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질 거다라고 몇 달 전부터, 그러니까 5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던 과거 의견들이죠. 실제로 올해 초부터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신조선가 지수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클락슨도 마찬가지고 중국 쪽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상승 중인데요. KOBC 유조선 신조선가를 봐도 그렇고 건화물선을 봐도 그렇고 역시나 국내외 할 거 없이 모두 다 조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높아져 가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조선주 주가는 계속해서 하방이란 말이죠.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국가별 수주량이랑 수주 잔량을 보고 계시는데요. 한국을 살펴보면 올해 반기 만에 지금 전년도 수주를 훌쩍 넘겨버린 상황이죠. 지금 잔량 또한 반기 만에 전년 수준을 훨씬 훌쩍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글로벌에서 공통적으로 이러한 형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주량을 한번 보실게요. 발주량 또한 초강세입니다. 조선업은 어떻게 봐도 호황이 맞아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종별 선가의 반영 시기를 볼 수 있는데요. 21년 6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야 급격하게 오른 선가 추이를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조선사는 이렇게 후판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선주들한테 바로 가격 상승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계약이 이미 되어 있거든요. 각 조선사별로 다르고 각 계약별로 다르지만 후판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해서 전가가 되는 알파 계약이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플러스 알파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가 상당수예요. 그래서 조선사는 신조선가가 반영되는 다음 계약 시기까지 보릿고개인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 후판 가격 인상분에 대한 충당금 설정으로 재무구조상 조선사들이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신조선가가 반영이 되는 시기 이후에나 조선사들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보릿고개를 통상 2년 정도 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유가 말씀드렸죠. 자, 최근에 오펙 플러스 회의 이후로 석유 감산이 없어지는 추세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올라와서 꺾이고 있는 유가 대비 정제 마진은 아직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가 또한 업황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해양 플랜트가 생각이 나야겠죠. 최근 이렇게 유가가 하방인 상황에서 해양 플랜트 등 조선주의 우호적인 시장 환경은 더욱더 조성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은 2017년 상황과 또 유사하죠. 2017년 악몽이 어른거립니다. 한국조선해양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구간이 2017년 구간인데요. 한편에서는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결국 조선주들의 빅사이클은 올 거다.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진짜 투자를 안 해봐서 하는 소리일 수 있어요. 왜냐면 삼성중공업 지금 보고 계시는 구간도 2017년 같은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보릿고개 구간에 투자하는 건 현명한 발상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장기 투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좋은 업황들을 놔두고 왜 굳이 자발적으로 내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한테 물어보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저 봉 하나하나가 지금 주봉이거든요.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이 기간은 충분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항상 다양한 시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있죠. 그들의 의견 또한 당연히 존중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 나는 조선주를 너무 좋게 본다. 그래서 조선업체를 꼭 사야겠다라고 한다면 현대미포조선이랑 한국조선해양 이 두 가지 종목을 잠시 고민할 수 있으실 텐데요. 단연코 커버리지 내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건 현대미포조선일 겁니다. 실제로 발생 기준이랑 현금 기준을 살펴보고 각 밸런스 시트 계정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현대미포조선이 압도적으로 한국조선해양에 비해서 좋아요. 전체 부채 비율뿐만 아니라 세부 계정 중에 1년 미만 도래하는 단기성 차입금, 그리고 매출 채권 대비 매입 채무 비율 등을 따져 봤을 때도 현대미포조선이 압도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조선해양이 부채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해서 그만큼 많은 영업이익을 뽑는 것도 아니에요. 자, 특히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현대중공업 상장을 앞두고 있죠. IPO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요건이 부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게다가 연기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도 부담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이 그림이 완성이 된다고 해도 한국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중간 지주사로서의 할인율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자, 오늘 거래 정지가 풀리긴 하지만 지금 감자 중인 삼성중공업 등 다른 기업들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리지 내에 없어요. 실제로 올해 6월까지 집계된 철강제 가격 변동 추이를 보시면요, 후파는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주의 부담이 될 수 있을 거고요, H형강은 건설주의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방금 철강주가 니나노 잘 먹고 잘 산다는 건데 철강주는 최근에 왜 또 빠졌냐, 철강주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중국 정부의 조강 생산량을 전년 수지로 유지하겠다라는 발언 때문인 걸로 풀이가 돼요. 친환경 탄소 감축 계획을 운운하면서 철강 생산량을 원래 중국이 극도로 다운사이징할 계획이었는데 최근 중국이 소비 침체도 조금 잡히고 있고 경기 모멘텀 둔화 조짐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ESG를 버리고 생존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증치세 환급은 여전히 폐지하기로 했어요. 거기에 본래 품목이 없었던 냉연 도금제까지 8월부터 환급 폐지 대상입니다. 또한 열연을 포함한 철강제에 오히려 새롭게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생산된 철강을 내수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렇다면 글로벌 시각에서 봤을 때 수급은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철강주 업황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호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자, 철강석 가격 또한 여전한 쇼티지 상태로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철강제 가격 추이도 최근에 오히려 다시 살아나서 추이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국내 철강제 유통가격 추이도 7월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한 호황이죠. 과거 철강주를 다뤘던 영상이 있습니다. 탑픽 두 종목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철강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고려하여는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 대비 너무 많이 올라서 접근 불가하고요. 현대제철은 사실 위험한 구간처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직도 접근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이게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으로 꼭 올라야만 하는 키 맞추기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100% 맞다라기보다는 투자 시각은 항상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섹터나 종목을 나름대로 한번 공부를 다시 해보시면 좋은 투자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걸로 보여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올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아시죠? 네,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